자, 귀국한 지 일주일 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바쁘지만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. 자, 박소영 기자.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조계사를 방문해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오후에 서울에 있는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 불교 지도자 신년 할애 법회에 참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저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이 자리에서 새해는 정권 교체 회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 국민들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정치도 종교도 모든 분야가 우리 조국 민심에 길을 줄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. 네, 지금 오늘 모습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새해는 정권 교체의 해이다. 네. 정권이 교체가 돼야 우리 국민들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. 자신이 지금 거의 30%가 넘는 지지율로 독보적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번 여론조사를 보시면요.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인데요. 보시면 28%, 거의 30%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. 반기문 총장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. 네, 다음 1일 추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보면 두 사람 차이가 좀 붙었다 떨어졌다 한 듯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좀 벌어지는 흐름에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고요. 1일 추이를 보시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온 날부터 보시면 점점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지금 12일이거든요. 그때는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습니다. 굉장히 좁았는데 자, 그 다음 날에는 거의 격차가 되지 않는 것 같다가 갈수록 지금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서 18일에는 거의 지금 6% 가까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문재인 전 대표 여러 가지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, 많은 일들 이제 검증이라는 것이 여야 간에 시작되는 국면에 있습니다만 과연 이 검증 고비도 계속 1위의 상태로 넘길 수만 있다면 대통령 고지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흥남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국제시장 영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자,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문재인 전 대표의 검증 관련된 것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. 작년 12월에요. 자, 흥남부도 관련된 피난민 군 수송선 관련해서 기여한 현봉학 선생 기념비 제망식이 있었습니다. 그 관련된 그 장면 먼저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실향민의 아들입니다. 저희 집안은 원래 흥경남도 흥남이 고향입니다. 그때 흥남부두에 모여든 10만 명의 피난민 가운데 저희 부모님과 제 누님도 그때 계셨습니다. 그때 현봉학 박사님의 활약을 듣더라면 북한 공산 시야를 탈출하고 싶어 했다. 그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올 수 없을 겁니다. 저는 지난 후에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아마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현봉학 박사님은 10만 명의 피난민들 그리고 또 피난 후에 태어난 2세들에게는 거의 생명의 어린가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났고요.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검증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허만섭 차장이 직접 쓰신 기사잖아요. 예. 네. 그게 2004년 그 7월에 그 문재인 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인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. 그리고 북에 있는 강병옥이라는 그 이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강병옥 그 이모가 나이가 55세였어요, 당시에. 예, 당시에 55세인데 그 상봉하는 100명 중에 그 100명의 그 북한 그 가족 중에 유일한 50대였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혹시 그 문재인 그 수석이라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호열 교수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북한의 어떤 대남 공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, 당시에. 네. 대남 공작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는데요. 그건 왜 그런 거죠?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대통령과 가까운 그 권력 실세에게 뭔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을 어떤 포섭하려는 뭐 그런 차원 아니냐 뭐 이런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한 바는 뭐냐 하면 그 유호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유호열 교수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. 아, 잠깐만요. 그러니까 유호열 교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민주평통 수석 부위원장인데 고려대 교수 시절에 아니 왜 청와대 핵심 실세를 이산가족 상봉시키느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문재인 당시
수석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얘기입니까? 예, 전화를 해가지고 네. 뭐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자기도 이해하고 조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실제 그 내용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. 허만섭 차장과 유호일 교수가 직접 나눈 대화인데요. 문재인 대표와 나눈 대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. 본인은 그렇게 요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제 알고서 그렇게 한 것 같다. 자기가 이렇게 또 고위직에 있는데 측근으로 있는데 이렇게 또 선발돼서 그런 면에서 본의 아니게 또 좀 송구하다. 나는 몰랐는데 북쪽에서 알아서 이렇게. 예. 이분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왔다는 거는 이미 이제 알려졌었고 또 워낙 이제 문재인 그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하니까 예. 뭔가 이렇게 좀 주목을 했을 거라고는 봐요. 북근 실세하고 그렇게 예. 해서 뭔가 자기들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예. 확보하겠다. 뭐 그런 그 계산을 그 당시에는 했을 거예요. 네. 계속 관련 문재인 후보가 이제 북한하고 지금까지 계속 뭐 이렇게 북한의 허락을 받고 뭐 먼저 물어보고 그 인공 결의안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측면은 북한하고 뭔가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네. 지금 뭐